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 이번에 넷기어 06이랑 소개할 건데 게이밍 와이파이 06기로 알려진 제품인데요. 넷기어 XR500이라는 제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약간 우주선처럼도 생겼고 약간 슈퍼카처럼 생긴 유무선 06기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뒤에 이제 인터페이스 같은 거 보고 하면은 보통의 유무선 06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상당히 고성능의 그런 유무선 06기입니다. 스펙도 상당히 좋고요. 앞쪽 부분에는 LED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고요. 양쪽에 통풍구 부분과 뒤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통풍구 여러 개가 있어요. 뒤쪽에는 랜 포트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IPTV나 이런 것도 다 지원합니다. 제가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쓰고 있고 BTV도 쓰고 있거든요. 제가 옆에 보면은 있는데요. 네, 다 연결해서 TV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다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유무선 06기는 게이밍 유무선 06기로 불리는데 왜 그럴까요? 뭐 어떤 기능이 있어서겠죠. 그 기능을 제가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유무선 06기 설정 페이지에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이 인터페이스, 대시보드에 보이는 이 부분들은 제가 다 임의로 크기를 조정해서 놓을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크기 줄이면 이렇게 줄어들고 위치를 옮기고 싶다면 이렇게 끌어내리면 옮겨져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뭐 놓거나 하는 게 가능하고요. 네, 이것도 당겨서 놓는 것도 가능하고 밑으로는 안 되네요. 네, 크기를 제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해서 제가 원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의 넷기어 유무선 06기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서 많이 바뀐 두마 OS라는 이 새로운 게 들어가서 이게 가능해진 거고요. 기능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게이밍 유무선 06이라고 불리는 게 보면 게임과 관련된 그런 설정들이 있습니다. 보면 지오 필터라는 게 있는데 지오 필터 설명을 여기 보면은 뭐 엑스박스나 아니면은 플스2, 플스4 같은 이런 제품들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해보니까 PC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장치를 추가해서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데 추가를 하고 그 해당 장치에 대한 지오 필터 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어느 정도 내에 두라고 이렇게 설명이 있습니다. 보면 설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거리를 넓히면은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하게 되고요. 좁히면 더 좁은 지역을 하게 됩니다. 너무 좁게 하면은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자들 들어오기 때문에 보면은 권장 거리가 500km에서 3000km로 설정하라고 가능하면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 거리를 조정을 하면은 해당 지역에서 이제 접속을 유효하도록 해서 좀 아무래도 게임 할 때 렉이 생기는 부분들을 좀 잡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정할 수가 있도록 돼 있고요. 이거는 별도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 설정 안에 들어오면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치를 추가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추가하고 보면 게임을 걸 수가 있어요. 보면 지오 필터 선택기라고 뜨고 뭐 배틀빌드도 있고 뭐 콜 오브 듀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게임이 있고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도 있고 오버워치도 있고요. 또 이 게임은 더 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게임 목록들이 있어서 선택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 게임이 접속할 때 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 해봤을 때 이렇게 잡내기라고 해나 좀 끊기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보니까 이게 다른 게임에도 서로 영향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해봤을 때는 이 유무선 06기로 바꾸고 난 뒤로 그전과 비교해 보면은 좀 이렇게 조금씩 미세하게 끊기는 부분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기능도 보겠습니다. QoS. 네,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내용을 불러오고 있고, 이걸 불러오면 안티 버퍼 블로트, 네,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위에 보면 설명을 볼게요. 보면은, 안티 버퍼 플로트는, 대역폭을 이렇게 많이 차지해서 속도를 느리게 하는 장치들을, 또 사람을 제한을 둬서 속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제가 막상 써보니까 저는 인터넷 회선이 좀 속도 좀 빠른 편인데요. 근데 좀 더 느린 인터넷 회선 쓰시는 분들에게 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여러 사용자 쓴다거나 여러 컴퓨터 쓸 때 한쪽 컴퓨터에서 뭔가 부하를 걸었을 때 다른 컴퓨터는 뭐 작업이 잘 안 된다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인터페이스가 특이한 게 보면 장치들 이름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고요. 이걸 당기면은 이걸 더 많이 할당할 수도 있고, 네, 적게는 안 되고 0부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당겨서 적당히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그쪽으로 먼저 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를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항상 자동으로 할 수도 있더라고요. 위에서 보면은 버퍼 블로트, 네, 이걸 설정을 항상으로 설정하시면은 자동으로 좀 더 할당되는 거를 할 수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에 들어보면 유무선 062에 연결되는 장치들이 보면 2.4GHz랑 뭐 랜으로 연결된 거랑 WLAN 이게 모뎀이랑 이렇게 연결됐다고 표시가 되고, 지금 장치 연결됐다가 지금은 끊겨서 지금 확인 안 되는 장치들도 오프라인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떤 장치를 선택을 하면은 해당 장치에 정보가 나타나요. 그래서 뭐 IP 주소나 아니면은 맥 어드레스 이런 게 나타나고, 만약에 이 사용자가 제가 원하는 사용자가 아닌데 어떻게 접속을 했다면 블럭을 시켜서 접속을 못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보면 이건 초 단위로 표시되는 대역폭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장치에서 지금 대역폭을 많이 쓰는지 초 단위로 계속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빨리 넘어가는 감은 있긴 있는데, 밑에서 또 이제 보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속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한 로그 같은 거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따로 남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GSM 정보에서 지금 GSM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네, 쭉 나타납니다. 시스템 정보, 뭐 IP나 뭐 시스템 정보, 그리고 램은 512MB였는데 플래시가 이제 256이고요. 근데 지금 얼만큼 운영체제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 커널을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여유가 얼만큼 있는지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CPU 사용량도 보이고요. 아무래도 좀 고성능 유무선 062는 아무래도 유무선 062는 좀 단순해서 스펙이 좋으면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한 개 장치를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는 사실 유무선 062가 필요가 없고, 2대 이상 여러 대가 연결될 때는 유무선 062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근데 많은 장치가 붙을수록, 예를 들면 뭐 50명, 60명 이렇게 붙는다고 했을 때 제일 부하를 많이 받는 쪽이 이제 CPU하고 램입니다. 근데 이거 사양이 좋으면 좋을수록 아무래도 많은 접속이 있었다가 끊어지고 다시 연결되는 과정 중에도 CPU 점유율이 좀 많이 높아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연결을 이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U 성능이나 뭐 램 사용량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집에서 뭐 많은 장치를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다 연결된 건 아니지만 CPU 그래프가 막 높게 유지를 돼서 뭐 막 느리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보면 저가형 유무선 062 중에 보면은 코어 개수를 오히려 쿼드코어로 늘리고 클럭을 좀 낮은 제품 쓴 것들도 있는데, 그걸 막상 써보면은 좀 그래프가 좀 CPU 점유율이 좀 높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조금 버벅이는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클럭도 높은데 듀얼 코어라서 확실히 좀 더 안정감 있게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태에서 보면 전송된 것과 수신된 것 이런 것도 표시를 볼 수가 있고요. 세팅에 들어가면, 참고로 여기 시스템 정보 왔을 때 이게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불러오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네요. 불러왔을 때 옆에 보면 이 핀이 있는데요. 핀 지금 하얗게 된 것과 색깔이 없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시된 거 보면은 색깔 있는 건 대시보드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고, 이 안에 뻥 뚫려 있는 거는 대시보드에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클릭을 하면은 대시보드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넘어가 보면, 네, 처음에 불러올 때 약간 시간 걸리네요. 너무 많이 떠났나 봅니다, 제가. 쭉 정보가 뜨죠? 뜰 때 이제 제가 선택한 거 이게 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 없애고 싶다면 핀을 이렇게 지우면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그건 다시 들어가서 시스템 정보에서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또 대시보드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설정에서 설정값 볼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다 기본 설정인데, 이 부분을 암호 때문에 보여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무선 설정에 들어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제가 글에는 설명해놨는데 2.4GHz와 5GHz를 같이 스마트하게 연결시키는 설정이 기본적으로 켜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선택해서 2.4GHz 또는 5GHz 선택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은 그냥 붙으면 한 SSID에 붙으면 자동으로 유무선 공유기가 두 개 중에 한 곳에 연결시켜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GHz가 거리가 또 머니까 먼 거리에서 붙으면 2.4로 붙는 거고요. 좀 더 가까이서 붙으면 5GHz로 만약에 스마트폰 지원한다면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 이용하면은 AI 스피커나 아니면 IoT 기기 같은 경우에 일부 2.4GHz만 접속을 허용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5GHz로 연결시킨 상태로 접속을 시도해 보면 연결이 안 돼요. 그때는 저 옵션을 끄고 하시면은 나눠서 하시면은 문제없이 접속이 가능합니다. 저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게스트 네트워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모니터링에서 보면은 트래픽 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종량제 인터넷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사용량을 좀 제한하고 싶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학생이 있거나 할 때 뭐 인터넷을 딱 뭐 요 정도만 쓰겠다. 딱 정해두면 그렇게만 쓰고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한할 때 경고 메시지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이런 걸 쓸 수가 있고, 통계 같은 데서 지금 보면 램포트나 램포트에 얼마만큼의 전송량이 있었는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컨텐츠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사이트 차단 같은 가능합니다.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차단은 원래 안 되는데, HTTP로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거는 다 이어서 주소를 입력해서 차단이 가능하고요. 서비스 차단 같은 것도 가능하고, 관리해보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는 여기서 가능하네요. USB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보면은 제가 USB 단자에 SSD를 하나 물려놨어요. 그러면 이걸 스토리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삼바 연결로 가능해서 따따 레디 쉐어라고 입력하면은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외부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외부로도. 그리고 FTP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니나스로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복구 파티션도 있네요. 보니까 특이하게. 그리고 PC를 백업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PC에 지금 여기 보면 네, 이거를 설치를 하면은 PC에 있는 데이터를 NAS에 있는 저장 장치로 백업을 하는 형태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건 아니고, 그리고 참고로 VPN 서비스도 지원합니다. VPN 클라이언트도 지원해서 만약 VPN 서버로 접속시켜서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나 아니면 보안 유지를 하는 상태로 뭐 업무를 해야 된다거나 할 때 안정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동 DNS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넷기어, my넷기어.com 이 도메인을 제공하니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 블로그에 다 설명해놨으니까 블로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LED 설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이거는 본체 후면에도 LED를 끄는 버튼이 있어서 그걸 끌 수도 있고요. 쭉 설명 들었는데, 이제 게임과 관련된 가장 주요한 설정들은 지오 필터와 QoS 이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통해서 게임을 좀 더 빨리 접속되도록 지연 렉이 없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이따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써본 바로는 나도 인터넷 빠른데 뭐 괜찮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아주 게임할 때 보면은 미묘하게 끊기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율이 줄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아주 매끄럽게 움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특화된 유무선 공유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하단에 리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것도 꼭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